매년 겨울 에너지 빈곤층 어르신에게 연탄을 전달하는 연탄 나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해외 아동들을 돕기 위한 걷기 대회가 마련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위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신임이사장에 새누리교회 김정훈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제2의 종교개혁을 준비하는 신학포럼이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올겨울 한파는 유독 매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년 겨울이면 연탄 나눔을 실천하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나눔 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나눔이 시작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노원구 백사마을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에게 연탄을 전달하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밥상공동체는 2002년부터 17년째 연탄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개식에선 남북의 평화를 염원하며 한반도의 나눔을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은 평화와 사랑의 연탄 300만 장 나눔이 선포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따뜻한 민국이 될 줄로 믿고 오늘 그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겨울 첫 번째 연탄 나눔 봉사 현장엔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1,200장의 연탄을 어르신에게 전달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온 가족 단위의 어린이 봉사자들도 백사마을을 찾았습니다. 엄마 따라 연탄 봉사하러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연탄이 있으니까 좀 더 따뜻하게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에 어르신들은 연신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산동네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도 지붕 안 새게 해주시고 여기 연탄하고 쌀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연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겨울 따뜻하게 살겠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밥상공동체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층은 전국 15만 가구입니다. 그중 약 10만 가구는 월소득 20만 원 미만의 취약계층입니다. 반면 연탄 가격은 배달비를 포함해 한 장에 700원에서 1,000원꼴. 백사마을 주민에 의하면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연탄 수는 하루 평균 8장, 한 달 약 240장 정도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 기준 16만 원이 넘게 소비되는 겁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빈곤층을 향한 한국교회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 아동들을 돕기 위한 6km 걷기 대회가 마련됐습니다. 6km는 아이들이 물을 뜨기 위해 하루 평균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걷기 대회를 기획한 월드비전 서울 남부지역본부 전재현 본부장은 아동을 돕기 위한 걷기 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됐다며 많은 사람들이 나눔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엔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서울 지역 교회 목회자 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월드비전이 후원하는 아동의 이름과 나이가 적힌 티를 입고 해당 아동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회자들은 힘들게 물을 구하러 다니는 아프리카 아동들의 여정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다며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하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 올리는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격려를 받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정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 교회가 마련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륜교회가 특별한 결혼식을 진행해 눈길을 끕니다. 바로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6쌍의 남녀가 이날 합동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치르게 된 결혼식이기에 이들은 더욱 큰 감격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일찍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치유되고 회복돼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건강하게 살아가는 가정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의 연사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합동 결혼식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살아왔던 가정이 정식으로 결혼함으로써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동거를 시작했던 노부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다문화 커플, 장애로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등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었던 이들을 위해 교회와 강동구청이 적극 협력했습니다. 12명의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긴장하면서도 그간 힘들고 마음 졸이며 살아왔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지 감사와 감격에 젖었습니다. 어려웠던 상황에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서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교회와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평생 기억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집사님들, 목사님들 기도하다가 우리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예쁜 결혼식을 만들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신임이사장에 새누리교회 김정훈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선교회는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선교회를 이끌어갈 임원진의 출발을 격려했습니다. 김정훈 신임이사장은 선교 현장에 다양한 변화가 찾아와 사역에 어려움이 있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성경적 선교 패러다임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선교사 재교육과 자녀교육, 위기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선교 사역의 질적인 발전을 이루고 보다 전문적으로 해외 선교사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임 감사 예배 이후엔 선교사 임명식이 이어졌습니다. 10명의 새로운 선교사가 앞으로 태국과 네팔, 말라위 등지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편 예장 합동총회 세계선교회는 국내 최대 규모 선교기관으로 현재 전 세계 101개국에 2,544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개혁주의 신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제2의 종교개혁을 준비하는 신학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날 포럼에선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현장 적용을 돕는 7대 실천운동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7대 실천운동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신학운동임과 동시에 신학회복운동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회개 용서운동을 전개하며 영적 생명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운동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또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눔을 실천하는 운동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석정신아카데미 성종현 사무총장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학문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운동이라는 것을 이번 포럼에서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포럼은 22일 서울 백석대학교 비전센터에서 열리며 민경배 박사와 권성수 박사, 김현희 박사가 각각 강연을 맡을 예정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심각한 노숙자 문제로 고민하는 프랑스 파리시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시청과 각 구청을 개방해 오갈 데 없는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파리시는 기업에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밤사이 비는 사무실을 노숙자들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시는 최근 800명 수용 가능한 쉼터를 마련했으며 내년 초까지 7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시설을 더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리시는 지난 겨울 밤사이 노숙자 실태 조사에 나섰을 당시 3,000명분의 쉼터가 모자라는 것으로 조사돼 나머지 1,500명 규모의 추가 시설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일본 국민이 뉴스를 접하는 미디어 가운데 신문을 가장 신뢰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일주일간의 신문 주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뢰하는 미디어로 신문을 꼽은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본 최대 공영방송사인 NHK는 60%, 민영방송이란 응답은 51%였습니다. 30대 이하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주로 본다는 답변이 56%에 달했지만 포털 사이트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31%여서 이용도와 신뢰도 간 차이가 있었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시가 내년부터 출생신고서 작성 시 남성을 의미하는 M과 여성을 의미하는 F 대신 X로 표시되는 제3의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의사의 특별한 언급이나 소견서 없이 출생신고서의 생물학적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라지오 시장은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며 뉴욕시는 성소수자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찬성 41표, 반대 6표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중국의 인권 문제와 주변국 갈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한 연설의 자리에서 중국과 관련해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가 많다며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탄압과 미등록교회 강제 폐쇄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같은 펜스 부통령의 연설에 대해 중국을 향한 총공세적 비판이었다며 향후 미중 관계가 개선 국면으로 전환되기 어려운 교착 상태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얀마 기독교인 수백 명이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북동부에서 라후 침례교회를 담임하는 나사로 목사는 92명의 라후 소수민족 기독교인들이 포로가 되고 수십 개의 교회가 폐쇄됐다며 이들이 서약서에 서명한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버마 공산당으로부터 파생된 연합 와국가구는 교회가 1992년 이후 허가 없이 설립되고 기독교인들이 지역의 불안정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나온 전세 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 3사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을 원천 차단합니다. 1주택 보유자의 경우엔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인 세대에만 보증이 공급됩니다. 다만 민간 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소득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민간 보증사 특성상 보증 비용이 비싸단 단점도 있습니다. 히말라야 등반 도중 사망한 김창호 대장과 5명 한국 원정대원들의 시신이 이르면 17일 새벽 한국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한국산악회 관계자는 네팔에서 시신을 화장하고 국내로 모셔와 합동 연결식을 하려 했지만 네팔 항공권을 구할 수 없어 시신을 한국으로 운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창호 대장과 5명의 대원들은 히말라야 원정 도중 베이스 캠프에서 눈폭풍에 휩쓸려 참변을 당했습니다. 주 네팔 한국 대사관은 구조 헬기를 통해 시신을 모두 수습한 뒤 네팔 현지 병원에 안치했습니다. 앞으로는 통학 버스에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는지를 확인할 법적 의무를 지닙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한 상황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설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 사용자가 50대 남성으로 밝혀졌단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경찰이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15일 해당 언론의 보도는 수사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계정 주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대선 당시 트위터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해경군 김씨 계정이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의 계정이란 의혹이 일면서 시작됐습니다. 관련 사건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현재 취하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 유적지가 자리한 전남 신안군에서 홀리랜드 조성 사업을 빠르면 연내에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에 따르면 국내 최초의 여성 순교자인 문 전도사의 순교 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독교 체험관 건립에 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체험관에선 기독교 유물 전시, 문준경 전도사 관련 공연, 기독교 체험 프로그램이 상설 운영될 예정입니다.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이사회를 열고 새 보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부총장의 김광일 교수, 신학대학원장의 이상원 교수 등이 임명됐습니다.
임기는 2020년 10월 14일까지입니다. 또 김영우 총장 등 일부의 직위를 해제하고 교직원 징계위원회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오는 23일 북한 바로알기 세미나를 엽니다. 기윤실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선 북한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미나에선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김병로 전임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섭니다. 한국생명의 전화가 일본의 자살 유가족 단체 라이프링크와 함께 자살로 가족을 잃은 한국과 일본 청년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국생명의 전화는 오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 청년들을 한국에 초청할 예정입니다. 한국생명의 전화는 이를 위한 모금 사업을 진행하고 후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